안녕하십니까. 이내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함께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하시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지방선거 후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뭐 다른 정권 때 보면 이렇게 선거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 별다른 관계가 없었어요. 예, 예. 뭐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뭐 선거 때 개발 공약을 내놓고 뭐 예. 공약 때문에 뭐 표를 찍어주고 그런 시대라면 몰라도 그렇죠. 최근 한 20년 사이에는 그런 게 잘 먹히지도 않고요. 또 오히려 역풍을 맞기 때문에 괜히 뭐 선거 때문에 뭐 풀어준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산 그쪽은 뭐 저 공항 얘기도 다시 원점에서 지금 재점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 뭐 개발 공약을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번에는 그 정반대가 됐어요.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무주택 서민이다 보니까 복지에 방점을 찍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뭐 개발 공약이라든가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개발 재료라든가 또는 전세값이 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제를 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세값을 자극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주 같은 거를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많이 밀어놨고요. 예, 예. 또 무슨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그렇죠. 여의도 개발 계획 또 삼성동 GBC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은 또 이제 뭐 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고요. 또 시장 내부적으로는 뭐 이게 대역급 분양이라고 하죠. 예. 아주 그 알짜 단지들 분양이 많은 숫자가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 지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마곡 9단지 지금 거기 분양하는데 그게 예. 지금 공 분양가가 굉장히 싼 분양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쪽이 굉장히 아파트 단지는 유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건 거기 하나인데 어디 뭐 관심 있는 단지 어디 장이 펼쳐지죠? 뭐 워낙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하남 미사 8학원 예, 난리 했고요. 났죠. 그 뭐 평균 경쟁률이 한 110대 1 그러게 나오고 말이에요. 창역 통장에 8만 5천 개 정도 예. 들어갔었고요. 또 안양 평촌 어반포스트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한 5만 8천 개 정도의 청약 통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청약 통장 뭐 경쟁률은 그렇게 셌지만은 예. 실제 당첨자는 한 1% 안팎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개만 합쳐도 약 15만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분들 중에 거의 99%는 당첨이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14만여 명이 당첨이 안 되고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청약을 기다리게 되는 그 실수요자 개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 수요일 수도 있을 테고 그게 내 집 마련을 찾는 진짜 말 그대로 실수요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예. 어쨌든 대기 수요가 킵이 된 거네요. 어쨌든 또. 그렇죠. 대기 수요가 그 이제 일단은 킵이 된 건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이게 계속 청약을 해도 당첨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몇 번 했던 예, 얘기죠. 그래서 또 그냥 구입으로 나서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뭐 강남권에서도 대역급 분양이 많아요. 예, 예. 강남에 이제 서초 우성타운이라고 하죠. 예, 예. 이제 그 중에서 우성 2차, 3차는 이제 뭐 분양을 했고 이제 입주를 예. 한 곳 또 하고 있는 곳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중에 이제 서초 우성 1차 재건축, 예. 무지개 재건축이라든가 또 강남구 개포 4단지 재건축 일반 분양 또 마포 쪽이라든가 또 신길 뉴타운 쪽 이런 대역급 분양이라는 거는 뭐 단지 규모도 크고 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그렇죠. 당첨만 되면은 몇 억씩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지금 구조 그렇게 판이 짜져 있거든요. 다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반기로 거의 다 미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어차피 경쟁이 엄청나게 뭐 수백 대씩 나올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나오면 또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은 뭐 전망이랄 것도 없고 일단 그 실수요자나 하반기에 이제 이 청약 제도가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대여급이라고 해도 지금 대출 규제 들어가 있고 또 더더욱 9억 이상은 또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이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답정너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군이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에서 한 2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당첨될 때까지 그런 게 하나 나오면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어도 자꾸 이게 연기되고 하니까 이제 뭐 꿈을 갖고 넣고는 있지만은 당첨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하반기로 미뤄져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또 이주가 시작이 되고 네. 또 그동안 이제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사실 얘기들은 있었지만은 네. 실제로 보면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던 뭐 강남권, 강남구, 송파구, 뭐 또 서초구 일부 네. 이런 곳이 조금 떨어졌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아니 지금도 막 꽤 올랐거든요. 강북 쪽은 뭐 그에 대한 역효과로 뭐 더 많이 올랐고 예, 지금. 마포, 뭐 용산, 성동해고 네. 마영성이라고 했었잖아요. 또 뭐 최근에는 서대문구라든가 영등포구, 또 뭐 동대문구, 도봉구 뭐 이런 곳들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 아니고는 다 올랐어요 지금요. 그렇죠. 4월, 5월에 오히려 그러니까요. 강남권보다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꾸 떨어진다 해서 안 사고 기다렸는데 추가적으로 뭐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물건 숫자가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3월 말 이전하고 4월 1일 이후가 중과세 시행이잖아요. 네, 예. 중과세 시행 이후에 바뀐 게 없어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매물이 못 나오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장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임대사업 등록도 많이 했고 해서 지금 사실 뭐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불안정한 균형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물건이 더 이상 안 나온다면은 매수자들이 매수 대열에 가담할 걸로 보여지고 좀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매수를 시작한 것 기존 같아요. 재고주택 시장. 예, 네. 재고주택 시장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재건축에 가온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예. 이제 뭐 그런 여파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안 붙고는 있지만은 재건축도 보면은 투자 성향보다는 장기 투자성 실수요들도 꽤 있어요. 예. 뭐 나중에 재건축 되면 들어가서 입주하겠다는 그렇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그 뭐 변호사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 미사 파라곤이 전 세대가 전부 중대형이었잖아요 이번에요. 예, 그렇죠. 예. 100일 제곱 근데 이제 미사 지역 특성상 뭐 미사 지역을 폄하하거나 절대 이런 건 아니고 특성상 예를 들면 중대형하고 소형하고 섞여 있는 단지라면 대형이 희소성이 있을 수 있는데 미사의 전 세대가 다 중대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투자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어제 그 변호사한테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님은? 그런 질문은 저는 뭐 그렇게 들리는데 예를 들면은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의 뭐 코의 후각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 코끼리의 전체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사를 전체로 봐야 되고 시장 전체로 봐야 되듯이 미사라는 곳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은 높아지죠. 거기가 또 미사역 초역세권이고 주복이긴 하지만은 미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100일제곱 전용 100일제곱이면은 중대형이 좀 희소하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희소 가치 때문에 그 단지 하나만 떼어놓고 볼 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면 가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네. 전체로 일단 입지적인 위치상 준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뭐 강남을 꼭 비교 이제 대상을 삼을 때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곽 대표님들 얘기하셨던 저도 공감했던 분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이제까지 너무 중대형의 공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층의 장비인 현상이 꽤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 가치로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수요가 중요해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신규 공급이라든가 재고 매물 공급 이런 게 더 중요하고요. 가격이 보면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고 늘 비교하면서 형성되거든요. 미사의 비교 대상은 고덕입니다. 그럼 고덕이 재건축되면서 이제 새 아파트가 가격이 높아지면은 미사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장이 연출이 되니까. 근데 물론 그거는 상승장일 때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좋습니다. 지방선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 얘기했는데 뭐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 뭐 역대 뭐 개발 호재 막 이렇게 나오는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곽 대표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역대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는 그 선거가 부동산 시장 영향이 미비했는데 이제까지는 개발 계획들을 막 너도 나도 없이 내놓고 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애력을 축소하거나 발표하지 않거나 연기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까진 맞죠? 그렇게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게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후에는 하나씩 나올 거예요. 이제 발표돼서 나오고 또 이제 뭐 3, 4, 5월이 어느 정도 침체돼 6월 중순까지는 현재 침체돼 있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구입하지 않았던 뭐 실수요 매수층들이 좀 참기 힘들 거예요.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매수 대열이 늘어나고 또 이제 전세값도 사실 보면은 지금 이제 6월 한 둘째 주 정도가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바닥을 그리고 있거든요. 조금씩 물건도 이주 수요도 발생되고 하면서 사실 전세도 상당히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전세가 떠받쳐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동안 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투자 수요도 제가 볼 땐 7, 8월 달에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 그렇습니다. 실수요가 먼저 마중물을 붓고 보면은 전세가 받쳐주면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 정부 기조에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투자 시장에 주택 시장 들어오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 수요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또 뭐 단기적인 분석만 뭐 투자해가지고 벌어본 대로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뛰어넘으려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경험해 봐야 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언제 하신다고요? 매주 목토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토요? 곽창석 대표님은 매주 목토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강의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7월 달엔 저도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에 토지 세미나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돈 버는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은 곽 대표님 세미나, 제 세미나 들으면 돈 되실 것 같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